신일 사라진 3천만 원. 박영수는 이른 아침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작은 의식이었죠. 3천만 원 정도는 찍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화면에 뜬 숫자는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영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5년간 모은 돈, 아내와 약속했던 제주도 펜션을 사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았던 그 돈이 사라진 겁니다. 영수는 서둘러 옷을 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은행 문이 열리기도 전에 입구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문이 열리자마자 창구로 향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는데요. 은행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3일 전 새벽 2시 17분에 온라인 이체로 2,900만 원이 출금됐네요. 온라인 이체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직원은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로 이체하신 거예요. 비밀번호도 정확히 입력됐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직원은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거래로 나와 있어서 은행 측 책임은 없습니다. 영수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어요. 신고 접수를 받은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함께 사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혼자 삽니다. 그럼 통장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자식들이 3명 있는데 집 금고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USB에 보관하셨죠?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겠어요. 집 서재 금고에 넣어뒀는데 일단 가족 중에 누가 USB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90%는 가족 내 범행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어보니 USB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그의 손에는 제주도 펜션 팸플릿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함께 보며 꿈꿨던 그곳이었죠. 은퇴하면 제주도 가서 작은 펜션 하나 차리자. 바다 보면서 살자.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체 문자를 작성했어요. 민준아, 수진아, 태호야. 급한 일이 생겼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집으로 와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식들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형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수진이, 마지막으로 태호가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세 남매는 어색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그들 앞에 서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을 불러 모은 건 중요한 일 때문이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이 모두 사라졌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이 첫 번째 의심. 민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그래. 3일 전 새벽에 온라인으로 빠져나갔어. 수진이 황당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럼 해킹 당한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는 하셨어요? 신고했지. 그런데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경찰 말로는 가족 중 한 명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대.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족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집 금고에 있던 USB가 사라졌어. 거기에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었거든. 태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준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최근 3개월간 집에 온 적도 없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었거든요. 그의 말에는 억울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수진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지민이 데리고 왔을 때 거실에만 있다 갔어요. 서재는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영수의 시선이 태호에게 향했습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2주 전에 한 번 왔었어요. 2주 전? 민준과 수진이 동시에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어요. 아버지 안 계실 때 잠깐 들렀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바로 나갔고요. 그때 서재는 들어갔어? 영수의 물음에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부엌하고 거실만 있었어요. 진짜예요. 하지만 민준과 수진의 눈빛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왔다는 얘기를 안 했어?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누나,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손을 들어 둘을 진정시켰어요.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싸우려고 부른 게 아니다. 진실을 밝히려는 거야. 하지만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태호를 노려봤고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호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믿어주세요. 결국 그날 밤 세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 혜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사라졌대. 3천만 원.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가족 중 누가 가져간 것 같대.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태호가 그런 거 아닐까? 애가 게임 과금 많이 한다며?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어요. 태호가 2주 전에 혼자 아버지 집에 갔다는 사실이 자꾸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신삼형제 간의 균열. 다음 날 오전 11시 수지는 태호가 일하는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호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태호야. 태호는 누나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 왜 여기? 수지는 다짜고짜 다가가며 물었어요. 솔직하게 말해. 아버지 돈 내가 가져간 거지?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나, 무슨 소리야? 나 아니라니까. 2주 전에 혼자 집에 갔잖아. 그때 뭔가 한 거 맞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려 둘을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누나를 밖으로 이끌었어요. 누나,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이 다 쳐다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편의점 옆 골목에 섰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누나, 나 진짜 안 했어. 나도 힘들지만 아버지 돈에는 손도 안 댔다고. 그럼 왜 그날 집에 간 거야? 아버지도 안 계실 때? 그냥 라면 먹으려고. 집에 먹을 게 없었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임 과금한다며? 그 돈 어디서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비로 조금씩 3천만 원이면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잖아. 공시생이 그 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누나도 카페 적자 때문에 힘들다며. 누나는 왜 의심 안 받는데?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만 의심받는 건 불공평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결국 수진이 먼저 돌아섰어요. 좋아. 경찰이 알아서 밝혀내겠지.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가 버렸습니다. 같은 시각 영수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 김 선생을 만났습니다. 김 선생은 영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네 자식들 경제 사정이 어떤가? 민준이는 사업 망해서 빚이 있고 수진이는 카페가 적자라고 하더군. 태호는 공시생이라 돈이 늘 빠듯하지. 김 선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그럼 동기가 다 있는 셈이야. 누구든 그 돈이 절실했을 거야. 영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자식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내가 키운 애들인데. 영수야, 진실을 밝혀야 나머지 두 자식이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네. 김 선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을.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민준 씨, 강대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500만 원 입금 안 되면 더 이상 못 기다립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알겠습니다.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주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아버지 집 열쇠를 꺼내 보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는 열쇠를 다시 서랍에 넣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신4 CCTV가 포착한 진실. 3일 후 영수는 세 자녀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경찰한테 CCTV 영상을 받아왔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CCTV요? 집 앞 골목에 있는 거 말이야. 우리 다 같이 확인해 보자. 영수는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먼저 2주 전 영상이 재생됐어요. 오후 3시 20분 태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 50분 태호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봐, 내가 30분만 있었다고 했잖아. 태호가 안도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다른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이건 그보다 일주일 전 영상이야. 화면에는 밤 11시를 가리키는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사람이 집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체격으로 보아 남자였고 걸음걸이가 익숙해 보였어요. 1시간 후 같은 복장의 사람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화면이 멈췄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영수가 두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체격으로 봐서 남자야. 민준이나 태호 둘 중 하나겠지.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아버지, 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야근 기록 있어?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민준이 말을 더듬었어요.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설마 형이? 야, 너도 의심받고 있는 거 알아? 2주 전에 혼자 집에 왔잖아.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야근 기록 같은 건 조작할 수 있어.
회사 전산에 손 떼면 되니까.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를 범인으로 몰려고?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수는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그만들 해라. 이러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하지만 남매들의 언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진짜 아니에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나도 아니라고. 민준이 소리치자 수진도 끼어들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난 더 이상 못 있겠어. 이런 식으로 의심받으면서 있을 수 없다고. 그는 현관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영수가 불렀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영수, 수진, 태호만 남았어요. 수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야근했다는 증거도 없고. 태호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모자를 쓴 사람의 모습이 정지 화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자식 중 하나란 말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수진과 태호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오 무너지는 알리바이.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 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무슨 일 있었어? 민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CCTV를 확인했어. 그날 밤 누군가 집에 들어간 게 찍혔대.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누군데? 모르겠어. 모자를 눌러 써서 얼굴이 안 보여.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그날 밤 어디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쳐다봤어요. 당신도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야근했다고 했잖아. 증명할 수 있어? 민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회사에 없었어. 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그날 밤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와서 무서워서 모텔에 숨어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이 소리쳤어요. 그럼 알리바이가 없잖아. 그럼 정말 당신이 가져간 거야? 아니야. 나 아니라고. 모텔에 있었다니까. 모텔 영수증은 있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혜진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같은 시각 영수는 태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태호는 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태호야, 아빠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예, 아버지. 그날 밤 정말 집에 안 왔니? 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집 근처에 있었어요. 영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공무원 시험 떨어지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집 앞까지 갔는데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떨어졌다고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갔어요. 몇 시에? 10시 반쯤 도착해서 11시 반에 떠났어요. 영수는 노트북을 열어 CCTV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범인이 집에 들어간 시각은 11시, 나온 시각은 12시였어요. 태호야, 넌 그 시간에 집 근처에 있었던 거지? 예. 하지만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태호가 울먹였습니다. 영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 위치 기록 좀 보자.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위치 기록을 확인하자 정확히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영수의 집 근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됐어요.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태호야. 영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니에요. 저 집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그럼 왜 그 사실을 숨긴 거냐? 의심받을까 봐요. 저도 무섭고 억울해요. 태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아들 모두 그날 밤의 행적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씨, 형사 이동훈입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의외의 결과입니다. 내일 오전에 서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수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신6 예상 밖의 범인. 다음 날 오전 영수와 세 자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이동훈이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계좌 추적 결과 3천만 원은 강대수라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대수요? 민준 씨 아시는 분인가요? 형사가 물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처남입니다. 제 아내 오빠예요. 영수와 수진, 태호가 동시에 민준을 쳐다봤어요. 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대수 씨는 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준 씨, 혹시 그분한테 돈을 빌리신 적 있나요? 예. 사업 자금으로 빌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체한 사람은 민준 씨가 아닙니다. 민준 씨 부인인 김혜진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30분 후 혜진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수와 세 남매를 보자 고개를 떨궜어요. 형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혜진 씨 3일 전 새벽에 박영수 씨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게 맞습니까? 혜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제가 했습니다. 조사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봐서 사채업자 독촉 전화 받을 때마다 죽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 돈을. 민준의 목소리가 격양됐습니다. 영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혜진아, 어떻게 한 거니?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당신이 자고 있을 때 휴대폰을 봤어요. 아버님과 나눈 문자에 금고 비밀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에 당신 바지에서 아버님 댁 열쇠를 찾았어요. 몰래 복사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혜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모텔에 숨어 있을 때 저도 혼자였어요. 아버님 댁에 가서 금고를 열고 USB를 가져왔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형사가 물었어요. 당신 생일이었어요. 예전에 당신이 아버님은 비밀번호를 다 생일로 한다고 말한 적 있어서.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공인인증서로 이체했어요. 오빠 계좌로요. 오빠가 민준이한테 빌려준 돈이니까. 영수는 말없이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과 안타까움이 교차했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을 살리고 싶었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혜진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사가 둘을 진정시켰어요. 김혜진 씨, 본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걸 아시나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태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수님,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사님,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처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조사실을 나온 가족들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주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혜진은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들 집으로 가자. 며칠 후에 다시 모이자.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신칠 용서의 무게. 민주는 사흘간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혜진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수진과 태호가 아버지 집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올케를 고소해야 해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법대로 해야죠. 우리 다 의심받고 힘들었잖아요. 영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까? 당연하죠. 3천만 원이 얼마인데요? 아버지가 5년이나 모은 돈이잖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혜진이를 만나보고 올게. 너희는 조금만 기다려줘. 아버지, 부탁이다. 아빠 마음 좀 정리할 시간을 줘. 그날 오후 영수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혜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영수를 보자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영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왜 그랬니? 민준 오빠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사채업자한테 전화 올 때마다 온몸을 떨었어요. 그래도 그렇지. 어느 날은 베란다 난간에 올라서 있더라고요. 제가 붙잡지 않았으면. 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을,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집사람과의 약속이었어. 제주도 펜션 사기로. 알고 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들었어요. 혜진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처벌도 받겠습니다. 영수는 한참을 혜진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면회실을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영수는 친구 김 선생을 다시 만났습니다. 둘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혜진이를 만나고 왔네. 어떻던가?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법적으로는 명백한 범죄지.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남편을 살리려는 몸부림이었어.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마음이 복잡하겠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 자식들도 서로 의심하고 싸웠잖나. 이미 금이 간 거야. 그래서 더 걱정이네. 이대로 가면 우리 가족은 영영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 김 선생은 영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가 결정할 일이야. 자네 마음을 따라. 이틀 후 영수는 세 자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민준도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결정을 내렸다. 세 자녀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혜진이를 고소하지 않겠다.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대신 돈은 천천히 갚아라. 민준이 내가 책임지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 갚겠습니다. 영수는 세 자식을 둘러봤어요. 이번 일로 너희가 서로 의심하고 미워하는 걸 봤다. 그게 아빠는 제일 슬펐어. 태호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돈은 다시 모으면 돼. 하지만 가족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들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태호한테 미안해. 의심해서. 저도 형한테 미안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 잘못 관리해서. 영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들 힘들었으니까.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신팔 다시 찾은 일상. 3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고 동네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월급날이면 가장 먼저 아버지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했어요. 혜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적어졌지만 함께 빚을 갚아나갔어요. 수지는 적자가 계속되던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대기업 사업 카페테리아에 취직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됐어요. 딸 지민이는 엄마가 웃는 얼굴이 늘었다며 좋아했습니다. 태호는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소방공무원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체력 훈련을 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영수는 제주도 펜션의 꿈을 잠시 접었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옛날에 영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동안만큼은 영수도 평온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6시 네 가족은 영수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새로 만든 전통이었어요. 오늘도 민준 부부, 수진과 지민이,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민준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번 달 송금 영수증입니다. 영수는 봉투를 받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래, 건강하게만 살아라. 식탁에는 영수가 손수 만든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지민이가 신나게 떠들었어요. 그래, 우리 지민이 대단한데? 영수는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드렸어요. 아버지,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영수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시든 꽃을 빼고 새 꽃을 꽂았어요. 여보, 펜션은 조금 늦어질 것 같소? 미안하오. 그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했던 건 결국 이거 아니었소? 가족이 화목한 거. 영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지민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태호가 지민이를 업고 빙글빙글 돌고 수진이 조심하라며 웃었습니다. 민준과 혜진은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혜진은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영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은 그럴 수 없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천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좋아서. 영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으로 민준이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영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설거지, 흐트러진 쿠션,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 그 모든 것이 따뜻했어요. 영수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여보, 보고 있소? 우리 애들 다 잘 지내고 있소. 그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영수는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